광고를 했는데도 손님이 여전히 안 오는 것 같나요? 네이버 광고도 해보고 인스타 광고도 해보고 쿠폰도 뿌려봤는데 매출은 그대로인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장님들이 광고비가 부족한가? 대행사를 바꿔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제가 10년 넘게 여러 매장을 운영해보고 컨설팅도 하면서 외식업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건 조금 달랐습니다. 광고가 문제가 아닐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광고를 보고 들어온 손님이 여기 가야겠다라고 느낄 만한 가게 구조가 없는 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광고를 아무리 해도 손님이 안 오는 식당이 광고비를 더 쓰기 전에 반드시 바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스스로 해보실 수 있게 우리 가게 셀프 진단 체크리스트도 준비했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광고 전에 가게 진단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일단 광고라도 해보자. 쿠폰이라도 뿌려보자. 인스타그램 광고라도 돌려보자. 네이버 검색 광고 켜보자.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매출이 더 떨어질 것 같고 뭔가 빨리 해야 할 것 같고 광고를 하면 당장 손님이 더 올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진단 없이 하는 광고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 메뉴가 명확하지 않은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님은 광고를 보고 들어오지만 뭘 먹어야 할지 모릅니다. 리뷰가 좋지 않은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광고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손님이 좋지 않은 리뷰를 보게 됩니다. 플레이스 메뉴 사진이 약한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광고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손님이 맛없어 보인다는 첫인상을 갖게 됩니다. 메뉴판이 복잡한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손님은 들어왔다가 고민만 하다가 나가게 됩니다. 광고는 확대기입니다. 좋은 가게에 광고를 하면 좋은 점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가게에 광고를 하면 문제도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광고 전에 먼저 진단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 가게 대표 메뉴는 확실한가? 고객 타겟은 분명한가? 네이버 플레이스는 설득력이 있는가? 사진은 맛있어 보이는가? 리뷰는 신뢰를 주는가? 첫 방문 이후 다시 오게 만드는 구조가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광고부터 하면 광고비는 매출로 바뀌지 않습니다. 광고는 마지막에 부스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기초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 광고 문구가 고객 언어가 아닙니다. 광고를 보면 이런 문구가 정말 많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최고의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물론 다 좋은 말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진심입니다. 정성껏 만들고 좋은 재료를 쓰고 맛있게 준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객 입장에서 이 말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가게가 비슷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손님은 사장님의 노력을 사는 게 아닙니다. 손님은 자기 문제의 해결을 사는 겁니다. 점심시간이 짧은 직장인은 정성껏 만든 음식보다 빨리 나오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에 반응합니다. 아이와 외식하는 부모는 최고의 맛보다 우리 아이와 함께 먹기 좋은 메뉴와 공간에 반응합니다. 혼자 밥 먹는 고객은 푸짐한 한상보다 혼밥해도 눈치 보이지 않는 분위기에 반응하고요. 그리고 퇴근한 고객은 신선한 재료보다 집밥처럼 편하게 먹는 저녁 한 끼에 반응합니다. 광고 문구는 예쁜 문장이 아닙니다. 고객의 머릿속에 이미 있는 말을 꺼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늘 점심 뜨끈하게 속 풀리는 김치찌개 한 상
이 말이 더 고객 입장에 가깝습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보다 아이와 함께 먹어도 부담 없는 깔끔한 집밥, 이 말이 더 고객의 상황에 가깝습니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보다 가족끼리 나눠 먹기 좋은 든든한 한상, 이 말이 가족 고객에겐 더 직접적인 방문 이유가 됩니다. 광고 문구가 사장의 언어로 되어 있으면 손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광고 문구는 고객의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할인만 앞세웁니다. 사장님들이 광고할 때 가장 쉽게 떠올리는 방법이 할인입니다. 2,000원 할인, 10% 할인, 오픈 이벤트, 리뷰 쓰면 서비스. 할인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할인은 첫 방문을 만들 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할인만 앞세우는 겁니다. 단순히 할인 단어만 보고 온 손님은 가격에 민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싼 곳이 생기면 떠납니다. 이벤트가 끝나면 방문이 줄어듭니다. 할인을 계속하지 않으면 반응이 떨어집니다. 결국 가게의 가치가 아니라 가격만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가격으로만 경쟁하면 가게 운영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매출은 조금 오르는데 이익은 남지 않게 됩니다. 손님은 오는데 남는 돈이 없습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광고를 할수록 점점 더 지치는 가게가 됩니다. 그럼 할인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광고에서 할인은 전환율을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매우 좋은 전략입니다. 핵심은 할인의 명분이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2,000원 할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대표 메뉴 2,000원 할인, 이게 더 좋습니다. 그냥 런치 할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직장인 점심 한 끼 부담 줄이는 런치 할인, 이게 더 좋습니다. 그냥 오픈 이벤트라고 말하는 것보다 동네 이웃에게 먼저 알리는 첫 방문 이벤트, 이게 더 좋습니다. 할인도 고객 상황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가격만 낮추는 할인은 비용이지만 방문 이유를 만드는 할인은 투자가 됩니다. 광고를 할 때 할인만 앞세우고 있다면 이 질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이 할인은 손님에게 우리 가게의 가치를 경험하게 만드는가? 단순히 싸게 파는 광고가 아니라 다시 오게 만드는 광고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네이버 플레이스 첫인상이 약합니다. 외식업은 광고의 종착지가 대부분 네이버 플레이스입니다. 이건 오프라인 매장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손님은 광고를 보고 바로 오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위치가 어디지? 지금 영업 중인가? 리뷰는 어떨까? 메뉴랑 가격은 어떻게 되나? 주차는 되나? 아이와 가도 괜찮을까? 이런 걸 확인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플레이스 설계가 약하면 광고비를 써서 플레이스에 고객이 방문하더라도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표 사진이 없거나 음식 사진이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메뉴 사진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고 가격 정보가 틀렸습니다. 리뷰 댓글은 몇 달째 없습니다. 소개글은 그냥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한 줄만 있습니다. 새 소식도 없고 쿠폰도 없습니다. 가게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광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방문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클릭했다는 건 조금 관심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방문한다는 건 여기 괜찮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광고는 관심을 만들고 플레이스는 확신을 만듭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광고 전에 네이버 플레이스가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 사진은 한눈에 맛있어 보여야 합니다. 대표 메뉴는 상단에서 바로 보여야 합니다. 소개글은 고객 입장에서 상세하게 써야 합니다. 리뷰 댓글로 사장님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새 소식은 가게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쿠폰은 첫 방문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플레이스를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닙니다. 고객이 방문 결정을 쉽게 하도록 정보를 정리하는 겁니다. 광고를 해도 손님이 안 온다면 광고 관리자 화면만 보지 마시고 먼저 손님의 눈으로 네이버 플레이스를 봐야 합니다. 내가 손님이라면 이걸 보고 가고 싶을까?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음식 사진이 손님의 식욕을 깨우지 못합니다.
외식업 광고에서 음식 사진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글보다 이미지를 먼저 인식합니다. 특히 음식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광고에도 손님이 안 오는 가게를 보면 메뉴 사진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이 맛없어 보이거나 조명이 어둡습니다. 구도가 애매하고 메뉴가 푸짐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 메뉴가 평범해 보입니다. 매장 분위기는 차갑게 보입니다. 사장님은 실제 맛을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실제로 보면 훨씬 괜찮은데, 우리 단골들은 전부 다 좋아하는데, 근데 신규 고객은 실제 맛을 모릅니다. 처음 보는 손님에게는 사진이 첫 경험입니다. 사진에서 맛있어 보이지 않으면 실제 맛을 경험할 기회도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광고는 다양한 가게들과 비교 속에 노출됩니다. 손님은 우리 가게 광고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옆 가게 사진도 보고, 인스타 맛집 사진도 보고, 프랜차이즈 브랜드 사진도 봅니다. 그 경쟁 속에서 우리 가게 사진이 약하면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비싼 촬영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고객이 궁금해할 만한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표 메뉴 한 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양은 어느 정도인지, 반찬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국물은 뜨끈해 보이는지, 고기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지, 가족이 먹기 좋은지, 매장은 깨끗한지, 이게 보여야 합니다. 고객에게 보여주는 사진은 단순한 정보 전달용이 아닙니다. 사진은 손님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광고를 하기 전에 우리 가게 사진이 손님을 제대로 초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정보만 알려주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6번째, 대표 메뉴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광고에도 손님이 안 오는 가게를 보면 의외로 대표 메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이 우리 가게 네이버 플레이스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진을 봐도 뭘 파는지 한눈에 파악되지 않습니다. 메뉴판을 봐도 뭐가 대표 메뉴인지 모르겠고, 이러면 손님은 고민합니다. 여기는 뭐가 맛있지? 뭘 먹어야 하지? 다른 가게랑 뭐가 다르지? 온라인에서 손님은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특히 광고를 보고 들어온 손님은 더 그렇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이때 대표 메뉴가 딱 보여야 합니다. 아, 여기는 김치찌개 맛집이구나. 여기는 제육볶음이 유명하구나. 여기는 가족끼리 먹기 좋은 세트 메뉴가 있구나. 아, 여기는 직장인 점심으로 괜찮겠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이해가 돼야 합니다. 광고는 클릭을 만들고 명확한 대표 메뉴는 전환을 만듭니다. 대표 메뉴가 약하면 광고를 해도 손님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장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은 다 맛있어요. 메뉴가 다양해서 손님들이 좋아요. 이것도 잘 나가고 저것도 잘 나가고. 물론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손님에게는 다 맛있다라는 말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손님은 모든 메뉴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만 알고 싶어 합니다. 여기 가면 뭘 먹으면 되지? 플레이스에 들어오면 이 질문에 3초 안에 답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광고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표 메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표 메뉴는 사진이 좋은지, 메뉴 이름이 직관적인지, 가격이 명확한지, 이 메뉴를 먹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지, 이것부터 봐야 합니다. 대표 메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하면 손님을 데려와도 결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7번째, 고객에게 갈 이유를 주지 못합니다. 많은 식당 광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습니다. 정성껏 만듭니다. 좋은 재료를 씁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은 거의 모든 가게가 한다는 겁니다. 요즘 손님들은 단순히 맛있다는 말만 듣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주변에 맛있는 가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손님에게 필요한 건 더 구체적인 방문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점심시간 10분 안에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한상, 아이와 함께 와도 부담 없는 자극적이지 않은 집밥, 혼밥해도 눈치 보이지 않는 동네 밥집, 비 오는 날 생각나는 뜨끈한 김치찌개, 퇴근 후 집밥처럼 편하게 먹는 저녁 한 끼. 이렇게 고객의 상황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광고는 가게 자랑이 아닙니다.
고객이 움직일 이유를 주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가게는 어떤 손님이 어떤 상황에서 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광고의 힘은 약해지고 사진도 약해지고 메뉴 설명도 약해집니다. 그냥 맛있는 식당이 됩니다. 그냥 정성 가득한 식당이 됩니다. 그냥 좋은 재료를 쓰는 가게가 됩니다. 근데 요즘 손님은 이런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손님은 자기 상황에 반응합니다. 배고픈 직장인은 빨리 나오고 든든한 점심에 반응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는 아이와 함께 먹기 편한 메뉴와 공간에 반응합니다. 혼자 밥 먹는 고객은 혼밥해도 편한 분위기에 반응합니다. 가족 외식 고객은 여럿이 나눠 먹기 좋은 푸짐한 메뉴에 반응합니다. 광고가 안 먹히는 가게는 고객의 상황이 아니라 내 가게의 자랑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 전에 우리 가게의 방문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왜 와야 하는지 이 세 가지가 정리되어야 광고가 힘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입니다. 첫 방문 이후 재방문 구조가 없습니다. 사실 이 구조가 없으면 광고로 돈만 날리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1번부터 7번까지 잘 세팅해서 많이 방문한 고객을 전부 버리게 되는 꼴입니다. 광고로 손님을 한 번 오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온 손님이 다시 오지 않으면 광고비는 계속 새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구조입니다. 매달 광고비를 쓰고 신규 손님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근데 단골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광고를 멈추면 매출도 같이 멈추게 됩니다. 이건 건강한 매출 구조가 아닙니다. 외식업에서 중요한 건 결국 재방문입니다. 광고는 첫 방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재방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는 가게일수록 첫 방문 고객을 어떻게 다시 오게 할지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방문 고객이 대표 메뉴를 잘 경험했는가? 직원이 메뉴 추천을 잘했는가? 주문 과정이 편했는가? 음식 제공 시간이 적절했는가? 계산할 때 다음 방문 이유를 제공했는가? 포인트나 쿠폰 구조가 있는가? 다음에 먹어볼 메뉴가 보이는가? 이런 것들이 재방문 구조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광고는 열심히 하지만 광고 이후의 고객 경험은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광고는 계속 신규 고객을 사오는 비용이 됩니다. 하지만 재방문 구조가 있으면 광고는 단골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광고비를 쓰는 목적은 오늘 하루 손님 몇 명 더 받는 게 아닙니다. 좋은 고객을 한 번 데려와서 2번, 3번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광고보다 광고 뒤편에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고에도 손님이 안 오는 식당은 대부분 광고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고 전에 가게 진단을 하지 않고 광고 문구가 고객 언어가 아니고 명분 없는 할인만 남발하고 네이버 플레이스 첫인상이 약하고 사진이 식욕을 자극하지 못하고 대표 메뉴가 바로 보이지 않고 고객에게 갈 이유를 주지 못하고 첫 방문 이후 재방문 구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는 손님을 데려오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손님이 실제로 방문하고 주문하고 다시 오게 만드는 건 가게 안의 구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매출이 떨어지면 광고나 이벤트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마음이 급해지고 뭔가 빨리 해야 할 것 같고 광고비를 좀 더 쓰면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 번 겪어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광고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대표 메뉴는 선명한가? 손님이 선택할 이유가 있는가? 처음 온 손님이 다시 올 구조가 있는가? 이 질문이 먼저였습니다. 광고는 잘못된 가게를 잘되게 만드는 마법이 아닙니다. 광고는 준비된 가게를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확성기입니다. 광고를 해도 손님이 안 온다면 광고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광고 전에 우리 가게의 구조를 먼저 점검해보자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도 손님이 생각만큼 오지 않는다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1번부터 8번까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제가 사장님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우리 가게 셀프 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외식업 사장님들이 실제로 매출을 올리고 오래 살아남는데 필요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